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순환에도 테슬라에 더 중요해진 중국. 매출 3분의 1 차지.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지역 매출 비중이 거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은 29일 미 증권감독위원회에 제출된 공시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 올해 1분기의 중국 매출이 30억 4,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9억 달러보다 238.1%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1분기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9.29%에 달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은 아직 미국이지만 성장성은 중국 쪽이 훨씬 강하다. 1분기 미국 지역 매출은 44억 2,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9.82% 증가했다. 다만 올해 1분기 미국 지역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42.58%로 작년 동기의 46.23%보다 낮아졌다. 테슬라는 작년 초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본격 양산한 중국산 모델 3을 앞세워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고급차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작년에만 테슬라는 중국에서 현지 생산 모델 3을 약 14만 대 팔아치웠다. 올해 1월부터는 상하이 공장 생산 능력 확충에 중국산 모델 Y도 추가로 중국 시장에 투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미중 갈등 흐름을 거슬러 상하이에 첫 해외 생산 기지를 짓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테슬라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의 고급 전기차 시장을 신속히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중국 국가시장감독 총국이 테슬라를 공개 소환해 질책하는 등 테슬라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하이 모터쇼에서 브레이크 이상 주장을 하는 차주의 기습 시위 이후 중국 내 여론은 급속도로 테슬라의 비우호적으로 변한 상태이다. 향후 테슬라가 전과 같은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어 사이버밴 2026년 출시.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이어 사이버밴을 2026년 선보인다. 사이버트럭과 2세대 로드스터가 본격 생산에 돌입하게 되면 테슬라는 이제 거의 완전한 승용차 라인업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미니밴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그동안 순수전기 미니밴 출시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안 포럼은 최근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테슬라 미니밴은 2026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며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사이버트럭과 함께 생산될 예정이다. 이에 해외 자동차 매체 카버지는 사이버트럭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밴 렌더링을 제작해 공개에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매체는 바닥에 장착된 배터리팩과 긴 휠베이스로 사이버밴은 실내 및 허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차량에는 모델 X와 같은 팔콘윙 도어가 아닌 미니밴의 기본 항목인 슬라이딩 도어와 3열 시트가 장착됐으며 평평한 지붕은 긴 여행을 떠날 때 2개 이상의 화물 컨테이너를 부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한 기능을 발휘한다. 급진적인 스타일링 외에도 400마일 정도의 넉넉한 주행거리와 배터리 파워, 스마트한 실내 공간을 갖춘 4륜구동 테슬라 미니밴의 등장은 미니밴 세그먼트를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중국의 3조 2천억 투입, 자동차용 반도체 증산.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26일 중국에 28억 8,700억 달러를 투입해 자동차용 반도체 등을 증산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니케이는 이같이 전하고 TSMC가 중국 난징의 기존 공장에 슬라인을 설치해 2023년까지 양산 체제를 정비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SMC가 중국에서 대형 투자에 나서는 것은 2015년 난징 공장 설립 발표 이후 처음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TSMC는 난징 공장에서 회로 선폭 28나노미터의 반도체를 증산할 계획이다. 새로운 라인에서는 300mm 웨이퍼 환산으로 월 4만 매를 생산하고
2022년 후반부터 소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8나노 반도체는 스마트폰용 등으로 생산되는 최첨단 5나노의 수세대 전 기술로 만들어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반도체의 하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니케이는 설명했다. 이 반도체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등 디지털 기기의 수요도 여전히 커 반도체 부족 해소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지난 15일 결산 기자회견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3분기는 돼야 개선될 것이라며 완전한 해결까지는 2023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과학시각화 지원 옴니버스 파라뷰 커넥터 공개.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 분야 선두주자 엔비디아는 28일 자사의 실시간 3D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학시각화 애플리케이션인 파라뷰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옴니버스 파라뷰 커넥터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 및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에서 2D 및 3D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OSD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 플랫폼이다. 글로벌 팀들은 옴니버스를 사용해 실시간 연결로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보고 상호작용하며 업데이트할 수 있어 진정한 상호협업이 가능하다. 연구자들은 로컬 워크스테이션 또는 HPC 시스템에서 파라뷰를 사용해 천체 물리학과 기후 및 날씨 일체 역학 및 구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한다. 옴니버스 파라뷰 커넥터 출시로 연구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발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는 더 이상 다운로드 및 교환할 필요가 없으며 옴니버스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있는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으므로 동료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파라뷰 커넥터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커넥터에서 옴니버스 뉴클리어스 DB의 OSD 포맷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다. 이후 고객은 옴니버스 키트에 연결해 포토리얼리스틱 비주얼 및 고급 시각화 도구에 대한 액세스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엔비디아 인덱스는 대규모 볼륨 데이터를 위한 대화형 시각화를 제공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가장 상세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옴니버스에서 인덱스를 가용하면 사용자는 두 가지 기술을 모두 활용해 과학적 분석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옴니버스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게 해 워크플로우를 간소화시킨다. 여러 시스템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시각화와 분석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을 높인다. 아우니치는 과학 출판물에 있어 필수적 요소다. 연구자와 아티스트는 옴니버스 플랫폼의 고급 렌더링 툴을 사용하며 실시간으로 상호협업해 작품을 더 많은 관객의 이해를 도와줄 시네마틱 비주얼로 변환할 수 있다. 옴니버스 파라뷰 커넥터는 곧 옴니버스에서 이용 가능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옴니버스 오픈 베타를 다운로드하고 시작할 수 있다. 유니티 투자 소식입니다. 유니티, 건축건설 전문 솔루션 유니티 리플렉트 리뷰 및 디벨롭 출시.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을 제작하는 유니티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 업계를 위한 실시간 3D 빔 솔루션 유니티 리플렉트를 보강하며 유니티 리플렉트 리뷰와 유니티 리플렉트 디벨롭을 출시했다. 유니티 리플렉트 제품군은 건축가, 3D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 숙련 도입, 관계없이 빔 및 CAD 데이터를 간편하게 실시간 3D 모델로 변환할 수 있게 돕는다. 유니티 리플렉트를 접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툴 그대로 사용해 작업한 데이터를 다양한 작업 환경 및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니티의 멀티플랫폼 지원으로 데이터를 25개 이상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 속도를 앞당기고 간편하고 빠른 수정 및 효율적인 협업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유니티 리플렉트는 2019년 처음 출시되어 많은 건설 현장에서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니티는 모든 AEC 회사별로 디자인부터 사전 및 현장 건설까지 그리고 건물들의 수명 주기마다
니즈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유니티 리플렉트를 단일 제품에서 전문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으로 보강했다. 이에 오늘부터 유니티 리플렉트는 유니티 리플렉트 리뷰와 유니티 리플렉트 디벨롭으로 나뉘어 각 제품별로 특정 사용 사례에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니티는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선두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글로벌 상위 50대 AEC 기업의 절반 이상이 유니티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GS건설 등을 포함한 유수의 기업들이 건설 시뮬레이터 개발, 선체 무도면 프로젝트, 물류센터와 아파트 단지, 디지털 트윈 구현 등의 프로젝트에 착수해 건설과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총수는 쿠팡법인 미 국적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해. 쿠팡 동일인의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이 지정됐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들어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는다. 쿠팡은 자산 총액이 5조 8천억 원이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주를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 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 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김 의장의 국적을 이유로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지분율이 76.7%인데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처럼 미국 국적자가 일본 등 해외 자금을 유치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그런 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며 삼성, 현대차 그룹 같은 대기업들은 총수를 지정해놓고 각종 규제를 적용해 팔다리를 묶어두는데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